양정철 운세를 좀 봐드릴게요.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노상원인지 노상훈인지 이 사람도 봐야 돼요. 문재인이에요, 이거는. 이거를 봐서는 잠깐 동안 이 사람이 이건 문재인 카드인데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들 친하던 사이들이니까 뭐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관저가 아니고 집을 좀 옮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뭔가를 성사를 시켰어요. 뭘 성사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성사시키고 자기들 간에 야 이제는 됐다 하는 어떤 즐거운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일 벌어지기 전에는 완전히 실망을 하고 낙담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내란이 성공을 했으면 윤완용 옆에 계속 붙어 있었을 인간이에요, 이자는. 그런데 이자의 스탠스와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못했어요. 그거를 잊어버리고 미국의 스탠스가 비슷하지 않았을까. 바이든 정부에서는 바이든이라기보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내란이 성공하기를 바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왜 이런 추측을 하느냐. 내란이 성공하면 윤한용이가 군대 파병을 반드시 우크라이나로 했을 거예요. 혹시 미국에서 용기를 준 게 아닌가. 제가 불을 좀 껐어요. 너무 낮인데 화내서. 용기를 준 게 아닐까 하는 의심도 좀 제가 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 성공, 그러니까 미군 한 명 죽이는 건 그것들은 일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돈을 버는 목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목숨쯤은 파리로 여기는 자들이 바로 기득권자들이에요. 이 나라나 저런 나라 상관없이. 그런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딱 다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런 계획이 분명히 이 자들이 그 얘기를 했고 도청을 다 했어요. 도청을 했으면 그거 다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입을 딱 다물고 있다가 윤한용이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다 터져 나온 거예요. 이 일들, 얘기들이. 왜 그걸 진작 밝히지 않았을까?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우크라이나에 군사를 파병하게 하기 위한, 내버려 두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패하니까 이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윤한용은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저 좀 미친놈 아닌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저런 소리를 하는 게 누군가가 미국의 입장을 뻔뿌질을 한 게 아닌가. 반드시 우리가 이기면 파병을 하고 북진을 하고 이런 짓들을 하지 않았을까. 뭐 북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들은 북한을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으니까 그 목적이 달성되면 북한을 가는 건 뭐 큰 의미가 없지만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 일을 벌리고 나면 바이든이 1월 20일 날 내려오건 안 내려오건 상관없이 전쟁은 벌어지고 있게 되는 거니까.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거 생각하니까 정말 등골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정보를 갖고 있던 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엄이 장악이 되고 나니까, 뺏기고 나니까 이걸 터뜨렸어요. 그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죠. 이거는 트럼프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겠다 했으니까. 그럼 바이든 정부에 있는 딥스테이트나 이런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들, 그 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전쟁을 좀 부추기고. 그래서 윤한영이 저렇게 미친 스탠스를, 우리가 그랬잖아요. 저 미친놈 아니야? 전쟁이 지금 트럼프가 됐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추정을 해요. 계엄이 딱 저기 되고 나니까 그 말들을 터뜨리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다 믿으면 안 돼요. 뉴스가 나온다고 다 믿고 다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라는 질문을 항상 해야 돼요. 왜 이 뉴스를 지금 하지? 항상 그렇게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안 속아요, 다음에는. 이 바이든 정부에서 끝까지 우리나라를 전쟁 속으로 밀어넣기 위한 짓거리가 아니었는가. 과연 미국의 입김 없이 이 짓을 혼자 했을까? 누군가가 뒤에서 스파이가 윤한용이 느끼지 못하게 대놓고 바이든은 이걸 지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는 안 했겠죠.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지지하는 듯한 바이든이 밀고 있다는 뉘앙스를 쓱 풍기면 미친놈 하나가 날뛰는 거 쉽잖아요.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는. 그래서 김어준을 앞세워서 그 뉴스를 국정에서 터뜨리게 한 게 아닌가. 여러모로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지금은 그냥 뿌연 안개 속이에요. 그래서 추정을 저는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에 관련된 뉴스가 터져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게 돼요. 비난받게 되고 욕을 먹게 돼요. 아직까지 이것 때문에 진실이 터지는 거는 모르겠고 상황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도 흘러가질 않게 돼요. 제가 먼저 번에 양정책 읽었을 때 운세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말을 꾸며내고 또 다른 일을 획책을 해요. 그래서 뭔가 좀 못된 일을 저지른다든지 못된 일을 계획한다든지 누군가를 일을 벌린다든지 사람들과 모여서 그런 짓을 하는데 그것 역시 수월치 않게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돼요. 굉장히 크게 다치게 돼요, 그 바람에. 그리고 해외를 가게 돼요. 도망을 간다든지 해외로 빠져나간다든지.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 그냥 완전히 뭐 망하는 건 모르겠는데 재기하기가 힘들 거예요,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은 민주진영의 수박들하고 또 달라요. 윤석열을 따라갔잖아요. 거기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윤한영이 끝장나고 나니까 만약에 계엄에 성공했으면 거기 붙어서 만만세 부르고 있었을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실패하니까 찾아올 국리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이거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닌가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뭘 물어볼 거냐면 김어준은 그 국정에서 양정철을 세탁하려고 나온 게 아니다. 질문이 아니다로 들어가죠. 이거는 제가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무정추제의 원칙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양정철을 세탁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다. 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답이 나오네요. 안 나왔어요. 50% 계속. 그거는 뭔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양정철을 세탁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었다. 한동훈 나오는 거 보세요. 한동훈 나왔잖아요. 한동훈과도 관련 있다는 소리예요. 양정철뿐 아니라 한동훈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양정철을 세탁시키기 위해 나온 게 아니다. 그러면 긍정으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부정으로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양정철을 세탁하기 위해 나온 게 맞아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게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끝이 나요. 양정철은 살아 돌아오지 못해요. 일정 부분 성공은 했어요. 속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서 저 공격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양정철을 세탁하기 위해서 나온 건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한동훈도 나왔어요. 그럼 한동훈과 양정철 둘 다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이 껴들은 거는, 정보를 준 거는 도청을 여태까지 하고 있었을 텐데 왜 계엄이 다 끝나고 안정된 상황에서 터져 나왔는가? 그걸 또 질문을 해야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전에 했어야죠. 계엄이 안정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이거 계엄이다 아니다 뭐라 이럴 때 터뜨렸으면 효과가 극대화돼서 윤석열이 그냥 골로 갔겠죠. 근데 입들 다 다물고 있었어요. 미국의 의도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뭘 물어볼 거냐면은 뭘 물어볼 거냐. 양정철의 계획은 성공한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저도. 그래서 계획은 성공한다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양정철의 계획은 성공한다. 제가 먼저 번에 양정철 읽었을 때 이 사람 완전히 끝나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좀 됐죠, 읽은 지가. 그 사람 운세 엄청 안 좋았어요. 양정철의 계획이 성공하게 된다. 양정철의 계획이 성공을 해요. 그런데 실패해요, 나중에. 무슨 계획인지는 제가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끝나요. 나중에. 그렇지만 계획을 했던 거는 성공을 해요. 뭔가 이거는 분열, 전쟁 이런 것들에 관련된 계획이에요. 계획은. 그리고 돈과 관련된. 돈과 분열과 사람들 분열을 일으키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좀 경솔한 짓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혼란을 일으키고 그 바람에 나중에 이 사람은 모든 걸 잃게 된다. 이렇게 해설을 할 수밖에 없네요.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김명신 나오는 거 보세요. 김명신 나오는 거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양정철하고 김명신은 관계가 있어요. 그 진실 터져나와요. 김명신하고 육체적인 관계가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냥 건너뛸 리가 없어요, 이자가. 여자 좋아하고. 제가 그 얘기도 했죠. 처음 할 때. 그리고 어떤 최음순하고도 관련 다 돼 있어요. 최음순하고 김명신 나온 거 보세요. 이것들하고 관련돼 있었던 뭔가가 터져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김명신을 결국은 택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은 끝났어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던 오른쪽으로 가던 이 사람은 살아날 구멍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 있나 하고 질문했는데 돌아오지 못해요. 김명신을 택하는 것 같아. 결국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문재인이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잘 안 돼요. 그게 계획이. 이 사람도 역시 끝나요. 정치적인 생명도 끝나고 누군가의 관계도 완전히 절단이 돼버리고 김명신과도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 생겨요. 진실이 터져나와요. 진실이 밝혀져요. 결국은. 그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을 아마 나중에 새로운 길을 선택을 좀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김명신과 같이 하는 어떤 계획. 도대체 왜 김명신과 같이 갈까? 걔는 끝났는데. 모르죠. 돈을 주면 또 이 사람도 쫓아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짓들을 한 거 아닌가? 왜냐면 김명신은 보통 교활한 뱀이 아니에요. 얘는 평범한 사람들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런 뇌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물러나야 돼요. 정치판에서 나가야 될 거예요. 나가야 되고 김명신과 뭔가 새로운 거를 도모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양정철 운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